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 살고 계신가요? 도시에 산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고층 아파트 주변에 초록빛깔의 작은 숲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는 모습. 숲이 도시로 오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안에 나무도 많고 그늘이 많이 져서 걷기도 좋고 산책하러 그래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역세권이 아니라 작게라도 숲을 끼고 있는 숲세권이 인기라는데요. 아파트 이름에 포레니, 숲이니, 그린 등이 붙어야 잘 팔린다 할 정도로 숲은 주거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도시만 그럴까요? 숲이 없어질 뻔한 마을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변화를 만든 건 자작나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작나무 숲에 이제 방문객이 많을 때 저희도 같이 이제 손님이 많은 편이에요. 자작나무 생기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농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래도 자작나무 숲이 생기면서 관광지로서 좀 더 발전된 그런 느낌입니다. 숲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숲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숲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해 줄까요? 전라북도 진안. 말의 귀 모양을 가진 마이산이 품고 있는 이곳은 예부터 산세가 좋고 풍소지리학적으로도 뛰어나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에 새들도 걱정 없이 쉬었다 가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느 산촌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마을. 하지만 이곳엔 마을을 보호하는 방패막이자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이 예쁜 숲이지요. 이 숲이 있으면서 마을 안쪽하고 바깥하고 겨울에는 온도차가 많고, 겨울에는 안쪽이가 온화하고 바깥은 차갑고 한 몇 도 차이가 난다고. 오고 가면서 저 마을 숲이 좋네 하고 여기 와서 앉아서 놓고 또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고 나가고 얼마나 좋아. 화렵수,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자리한 하초마을숲.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이곳은 숲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답니다. 처음에 이제 마을숲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단순하게 풍수 비부적으로 마을이 허니까 수구마기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더 여러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이 마을숲 조성은 마을 사람들한테 생존과 관련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도 수많은 마을이 있는데 몇 개 마을의 사례를 보면은 화재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완전히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그곳을 떠나서 다른 데에다가 이제 마을을 조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마을을 그대로 두면서 살아갈 방도를 찾았는데, 그게 말하자면 마을숲을 조성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풍수학적으로 마을의 나쁜 기운을 막고자 조성한 숲이지만 실질적인 기능도 했습니다. 거센 바람 등 자연재해를 막을 뿐 아니라 숲이 워낙 울창해 밖에선 안이 보이지 않아 일제강점기에도 마을에 피해가 없었던 거죠. 그 후로도 지금까지 주민들은 숲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고 너나 할 것 없이 돌보고 있는데요. 마을에 화재가 잦았던 시절엔 숲에 물을 관장하는 신인 돌거북을 세워 빌기도 했지요.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정월 초 사흔날이요. 지금도 해마다 지내고 있거든요. 당산제를. 저쪽 보시면 저쪽 탑에 그 거북바위라고 있어요. 거북바위 거기에다가 마을 사람들이 다 오셔가지고 소지도 올리고
제사를 깔끔히 초사한 날 제사를 해마다 지내고 있죠. 그렇게 보호한 숲은 주민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마을 안쪽에 있는 이 농경지는요, 훨씬 더 수분도 많이 보존될 뿐 아니라 온도 자체도 높아요. 온도도 높아요? 예, 마을 안쪽이 훨씬.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훨씬 실은 높아요. 이 마을 숲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낙엽이 떨어지고 또 수많은 그런 새들이 와서 여러 가지 그 분비물을 갖다가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 딴 곳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부분이 지른 땅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이러니 마을 사람들이 이 숲을 최고의 보물로 여길 수밖에요. 2005년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마을숲 부문에서 수상을 하면서 유명해졌고 다양한 외부 행사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하초 마을숲 덕에 작은 산골 마을도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는 거죠. 2017년엔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하초마을숲은 2017년 마을숲 분야로는 국내 최초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초마을은 뒤편과 양옆에 모두 울창한 숲으로 가려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비보림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비보림이란 지세를 보완하고 마을을 지켜주는 숲을 뜻합니다. 숲에는 돌탑과 선돌, 풍요의 상징인 거북돌이 있으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제와 고목제를 현재까지 지내고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숲에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까지 담겨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부에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숲에 올라 나무 기둥에 하얀 줄을 묶고 나무를 살피는 사람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그 느티나무 숲 옆에다가 이식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숲이 잘 돼 있는데 이식을 다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숲을 조금 더 넓히려고. 왜 넓히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크게 만들려고 지금. 이놈이요. 특별한 작업도 있습니다. 가지치기와 함께 죽은 가지도 제거해야 한다는데요. 숲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 세양목이나 고사목은 그 수간의 그 동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제 나무가 더 쉽게 부러지고 도북될 위험이 높아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는 민관이 함께 가꾸고 관리하는 하초마을숲.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듯 하초마을 사람들은 숲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굳건한 믿음 속에 오늘도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렇게 잘 가꾼 숲이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합니다. 70년이 넘는 플라타너스를 중심으로 55종의 다양한 수목과 꽃을 심어 구례의 새로운 관광지로 꼽히는 곳도 있고요. 이곳은 지리산 깊은 산속에 자리한 버려진 다랭이 논을 가꿔 비밀 정원으로 만든 곳인데요. 잘 가꾼 숲은 이렇게 안식처이자 산촌 농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나무와 숲을 찾는 이유는 숲이 주는 편안함 덕분일 텐데요. 숲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숲은 5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연간 146조 원의 산림산업 매출액과 259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포함한 총 405조 원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 외에 아예 마을을 먹여 살리는 숲도 있습니다. 해발 1000m 넘는 험준한 산이 즐비한 곳. 이곳에 평일에도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가 있는데요. 인제 자작나무 숲입니다. 마치 하늘에 닿으려는 듯 쭉쭉 뻗은 은백색 기둥과 초록빛이 어우러진 자작나무는 매혹적인 자태로 숲속의 미인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40여만 그루의 자작나무가 만들어내는 동화 같은 풍경에 사시사철 찾는 이가 많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한번 왔었는데 너무 이게 자작나무가 예쁘고 너무 좋아서 올해 다시 한번 와야지 하고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혼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요. 겨울에도 한번 또 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예쁘고 좋아요. 저는 이 숲에 오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한 해 찾아오는 방문객만 40만 명. 산림청 주관 최우수 숲길로도 선정되었는데요. 덕분에 숲에서 일하는 이도 많습니다. 일하시는 주민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으로 농사를 지으시거나 귀촌하신 분, 또 퇴직자 등으로 평균 연령은 60대 중반 정도 되시고요. 또 주로 자작나무 숲 탐방 안내나 탐방로 관리, 또 시설물 관리, 숲해설, 목공실 운영 등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주민들의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되고 있지만 자작나무 숲이 조성된 건 불과 30여 년 전이었다는데요. 이곳은 원래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피해로 벌채한 후 약 70만 그루의 자작나무를 인공조림해 만든 건데요. 당시 자작나무를 심고 숲을 만든 것도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1983년대에 양평에서 살다가 시집을 강원도로 인제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서 신랑을 만나가지고 살면서 숲이 좋고 그래가지고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자작나무 숲을 89년서부터 자작나무를 조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어린데 돈 버는 목적이 좋아가지고 그때 나무 심는 걸로 참여하고 비료도 주고 풀베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멋진 숲을 가꾸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하고 이렇게 오늘날 숲해설까지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숲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폭설에 세찬 강풍이 몰아치며 눈과 얼음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작나무들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휘어져 버린 거죠. 그때 마음이 너무 찹찹해가지고서는 숲해설가 선생님들 4분을 모시고 올라와가지고 저기 보시면 거기 가서 술을 버놓고 제발 이 숲이 먼저처럼 회복이 돼달라고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이 마을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만 소원처럼 이루어지듯이 여기 숲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겨울 내내 사람들은 그렇게 수시로 숲을 찾아와 기도를 하고 나무 위 눈과 얼음을 일일이 털어냈다는데요. 그 덕일까요? 숲은 이제 70-80% 정도 회복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을 주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곳에서 다양한 나무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요. 마을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는 활로도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파프리카. 네. 이 파프리카 싸고 싱싱한 것 같아요. 아시네. 네. 자주 나와요. 파프리카. 제가 여기 한 10년 넘게 다니는데 네. 농산물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작나무 숲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우리나라 자연을 많이 좀 숲이 좋은 데를 많이 찾아다녀요. 찾는 이가 많다 보니 출입구는 늘 붐비는데요. 그런데 주차 요금을 낸 관광객들이 뭔가를 받습니다. 이건 인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랍니다.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그때 쓰세요. 자, 직진해서.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찾은 방법인 거죠.
숲 주변엔 자작나무란 이름이 붙은 식당도 많은데요. 숲을 찾은 손님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주변 식당으로 이어집니다.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연에서 나오는 노래향 있잖아요. 그냥 이게 뭐 신나고 그런 느낌? 근데 옛날에는 버스하고 지나가서 저게 자작나무 이러면 그냥 그 자작나무구나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 속까지 들어가니까 여기가 처음 너무 멋있다.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좋은 거죠. 저희는 좋은 거 보고 가는 거고 기분 좋아 가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은 또 그걸로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거보다도 저희가 더 좋음을 많이 가져가는 걸걸요. 주민들이 심고 가꾼 명품 숲 덕에 인구도 늘었고요. 이젠 레포츠의 고장으로도 도약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작나무 숲이 생기기 전까지 인제는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내가 64년도에 군인을 갔다가 전주서 생활하고 와가지고는 들어오니까 그때도 다리가 없었어요. 배를 군대 다니는데 가게를 하라 그래. 가게를 할 적에 지게에다가 여기 와서 술 받아서 지게를 쳐다가 집에서 팔고 그랬어요. 험한 산에 불편한 교통, 특히 원대리는 소멸 위기까지 겪었죠. 그런 마을이 숲 덕에 살아난 겁니다. 주민들에게 숲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작나무 숲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을의 그 환경이나 모든 그 생활 환경이 변화를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인제 자작나무 숲을 찾은 방문객은 23만 명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441억 원이며 고용 유발 효과는 332명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과 숲을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산림자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도 특별한 명품 숲이 있습니다. 이곳은 서귀포 치우예 숲인데요. 해발 400m에서 760m에 위치한 치우예 숲은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과 조류, 삼나무와 편백조림지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치유의 숲이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요. 숲 해설가의 안내를 받으면 관광객들은 숲 안쪽까지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슬을 잔뜩 머금은 숲에서 풍기는 평온한 분위기와 80년 넘은 편백과 삼나무들, 오랜 세월 나무에 내려앉은 이끼로 초록색으로 변한 기둥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고생대 어느 숲에 불시착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하는데요. 그곳에서 관광객들은 숲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들의 이야기와 그곳에 남아있는 제주의 문화까지 전해들으며 온몸으로 원시림을 느낍니다. 안개가 이렇게 살짝 걸친 게 뭔가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숲 같아서 뭔가 좀 더 재밌었어요. 꿈꾸는 것 같고 신비한 느낌? 그리고 또 나무가 너무 웅장해서 그게 거대한 느낌도 나서 도심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라서 약간 꿈꾸는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치유의 숲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이 신비로운 숲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take the weight off my shoulders. I feel my toes in the sand. I'm finally here. Please don't tell me I'm dreaming. Don't issue any demands, 'cause I won't hear them. I'll just go about my day in the sunshine.